제가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잠깐만요. 제가 너무 정책했었나? 네. 제가 농업 정책도 두군 같은데요. 예, 거기서 이제 일단 할게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어요.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했더니 이제 상을 받은 것 중에서 주관사 협찬기금으로 500만 원이 적혀 있어서 저는 또 행정정보 공개 청구 담당 지관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다른 거는 돈이 관련된 것이 없고 이 500만 원만 되어 있다. 아마 그 친구도 잘 몰랐겠죠. 여기 있네. 이렇게 시금 발전기금 보시다시피 이군규 시장 대수상 내역 및 협찬 제공 내역에 주관사 협찬 제공 내역에 시금 발전기금 5천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 시에서 줬다든지 받았다든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시에서 돈을 줬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저는 기금을 통해서 대외 수상 행진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기고를 했고요. 자, 이것을 아까 제가 좀 전에 농업정책과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대외 공문 전결되어 있지만 이군규 시장이 아냐 모르냐, 이군규 시장이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윗선에서 정확히 표현하십시오. 이군규 시장 알고 있다. 저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개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를 했거나 어찌됐건 이군규 시장을 제가 거명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 건을 통해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십시오.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십시오. 대신에 이 기회를 빌어서 진실의 문을 열자. 2017년 제천시 대외 시상에 관련된 모든 내역을 다 꺼내놓고 과연 이것이 리얼 프라이스인지 스폰서 프라이스인지 검증을 하자. 노벨 평화상 같은 엄격한 시상 선정 기구에 의해서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을 제공하지 않고 받은 상인지 아니면 홍보비든 협찬금이든 돈을 내고 시상한 건지 다 드러내놓자. 자, 여기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보통 수상하신 장소가 서울시내 1급 호텔입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고 보통 상을 수상하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상패도 만만치가 않고, 만약에 이군규 시장이 대표로 받은 상들이 제가 뭐 시상 단체나 시상의 브랜드는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만약에 순수하게 돈으로 금전적인 어떤 이득을 제공하지 않고 받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공직자로서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고, 두 번째, 만약에 본인의 호주머니든 측근의 호주머니든 아니면 우리 제천시 부하 직원분들께서 과잉 충성에 의해서 시상단체에 금전적 혜택을 제공했다면 제가 인터넷 뉴스에 기고한 대로 뇌물 수수와 뇌물 제공에 의한 범죄 요건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자, 이 기회를 빌어서 현재 저는 공개적으로 제천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같은 당의 현직의 이균 시장님이 제천시장님이시고, 자, 내년 4월 어차피 우리 이군규 시장님께서 공문을 통해서 공론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터진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진실의 문을 열어서 내년 4월 경선을 하기 이전에 법률에 대한 경선을 하자. 장인수가 명예훼손을 했고
장인수가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면 제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으면 제가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단 역으로 이군규 시장과 이군규 시장 측근에 의해서 어떤 금전적 혜택이 제공됐다면 그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벌금을 받든 집행유예를 받든 관련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가려지면 본인이 출마 못하겠죠.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군규 시장이 받은 상이 리얼 프라이스, 정말 엄격한 의미의 상인지 아니면 스폰서 프라이스, 스폰서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받은 상인지 다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끝으로 이런 제천 시민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그 정성으로 정말로 간곡히 요구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외 수상행진 멈춰달라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이미 시상한 거에 대해서는 거둬 담을 수도 없고 이 시점에서 멈췄으면 좋겠다. 간곡히 제가 고언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까지 저는 확대하기 원하지 않았고 저도 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거티브 뉴스는 좀 생산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일반 시민들 하루하루 벌어오고 살고 바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쟁을 일삼는 것으로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아무런 권한도 없지만 저의 고언으로 이군규 시장의 개인 시상행진은 멈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0월달 들어서 이틀 연속으로 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행정의 오만이다. 귀를 닫고 오로지 입만 열고 있는 쌍방향 소통이 아니고 일반적 소통의 전형적인 표본이다. 상당히 심히 무감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법률에 의한 경선하자. 제가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관련 주부부서든 농협이든 농업 관련 단체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 자리에 들어서. 다만 제가 어떠한 악의적인 의도도 없었고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저한테 공개 사과란 공문을 통해서 제천시에서 보냈기 때문에 심한 모멸감과 수치, 자존심에 심각한 훼손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라된 이상 저를 고발하십시오. 본인의 심각한 명예훼손죄를 고발하시고 허위사실이 유포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죄를 고발하십시오. 제가 고발된다면 사법기관에 수사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받는다면 저는 내년 제천시장 선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문을 열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받은 상들이 과연 리얼 프라이스인가 스폰서 프라이스인가를 규명해서 만약에 이것이 단 하나라도 스폰서 프라이스로 판명받는다면 저는 이군규 시장은 내년도 선거에 나올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창의 인재로 자라갈 겁니다.
솔방준과 같은 소연못을 몇 개 더 만들어 여름에는 반딧불이 축제를 하고 겨울에는 전통 썰매 대회를 열겠습니다. 의림지 에코파크가 조성되면 제천 시민들은 건강하고 드넓은 생태 공원을 수여하는 것이며 의림지 에코파크를 생태 교육의 장, 대한민국 생태 교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여 순천만 자연습지를 능가하는 전국 제1의 체험학습, 체험관광지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이제는 개발을 통하여 관광객을 모으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변 경관의 조화를 통한 6차 산업의 다각화로 제천시가 대한민국 관광을 감히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대병원 분원의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시하시다시피 충주보다 도시 규모가 큰 군산에서 전북대병원 군산 분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건립계획이 세워졌던 군산 전북대병원이 최근 타당성 제조사 자체 연구 용역을 통해 건립제한 부족과 경제성 저하 등의 결론이 나면서 설립 여부 자체가 불분명해졌습니다. 최근 5일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사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군산시는 현재 벌집을 쑤셔놓은 형국입니다. 기재부의 국비 승인이 어렵고 교육부의 기체 승인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충주시와 충북대병원은 충북대병원 충주병원 건립에 관한 MOU를 맺고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북에서 5년이나 지나고도 결론이 나지 않는 현안이 충북에서 해결되겠습니까? 결국 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바와 같이 충주시와 충북대병원의 MOU는 퍼포먼스 쇼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의료보험 재정 건전화의 이익을 담당하고 전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공평히 받는 문재인 케어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기관인 국가힐링센터를 자연치유도시 제천에 유치하여 이에 운영기관을 충북대병원에 맡기겠습니다. 충주냐 제천이냐 이런 지역 이기주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아젠다 차원에서 접근하여 질병의 예방과 검진, 치유의 종합센터인 국가힐링센터를 제천에 건립하는 겁니다. 제천 시민을 비롯하여 충주 시민, 그리고 영월 단양군민, 그리고 강원도 남북권의 주민, 경북 북권 주민이 저렴하고 수준 높은 진료를 의료 거점센터인 국가힐링센터, 즉 충북대병원 제천분원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이제라도 충주의 이종배 국회의원과 조기령 충주시장은 실체가 불분명한 MOU 체결에 대하여 충주 시민들에게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사과해야 합니다. 일개 자치단체장 출마 예정자의 MOU 의혹 제기는 정치 공세로 폄훼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북대병원 분원권은 충청북도 전체 이익의 실현 관점에서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사실 좀 입장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제천의 시장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제천시에 제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들을 끄집어내고 그렇게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신적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 더 이상 아까 저희 스폰서 프라이즈라는 명칭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테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상 좀 이렇게 대천시에서는 좀 대표되지 않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역시나 우리 이근규 시장님은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것이 본인의 정치 스타일인지 뭐 아니면 그 어떤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지 몰라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기관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심심한 유감 표명합니다. 해석이 잘못된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석이나 해석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농업정책과에서 500만 원을 주었다고 그렇게 기고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거 보고 오늘 아침에 보고서 경악했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지금도 느끼고 사실 좀 진정이 안 됩니다. 과연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정도의 제가 커다란 잘못을 했는지, 만약에 제가 잘못했다면 고발하십시오. 명예훼손이든 허위사실 유포든 제가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단 저를 고발하시면 어차피 무능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 차제에 진실의 문을 다 엽시다. 지금까지 받은 상 저도 이렇게 삭대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까지 받은 상 다 전수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엄격한 선정 기준을 통과해서 받은 상인지 아니면 금전적 제공을 이것도 만약에 금전적 제공을 제공하지 않고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저는 감히 판단되고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면 당연히 뇌물 수수에 의한 범죄 요건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 수사기관의 판단을 통해서 장인수가 제천시장 경선에 못 나오냐, 이근규 현 시장이 제천시장의 경선에 못 나오냐, 관련 사법부 판단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 관련돼서 뭐 질문해 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 충북대병원 부원 관련해서 네. 국가 힐링센터를 이제 유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건립 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좀 어떤 계획?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뭐 지난번에 기자했습니다만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 정책위원회 김태현 위원장님 그리고 또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장님 양승재 위원장님께 수시로 저희가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재정이 점점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 기관하고도 제가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 힐링센터를 하면 의료보험 재정 건전화의 첫 시금석이 될 겁니다. 네. 이제는 병을 키워서 외과 수술하면 의료보험 재정이 더 빵꾸합니다. 구멍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제천의 맑은 바람, 제천의 맑은 공기, 맑은 물을 갖고 있는 제천에서 자연 치유도시 아니겠습니까? 제천이. 그래서 국가힐링센터의 최적진 제천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보건 관련 기관과의 어떤 공론화 과정, 정책 토론화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감히. 그래서 국가힐링센터를 제천에 유치하여 어찌됐건 간에 운영 설립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충북대 병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충북대 병원에 저는 뭐 이렇게 설정하거나 구걸하지 않습니다. 운영 주체는 국가 힐링센터가 제철 유치된다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덧붙여서 3만이나 되는 영월에도 의료원이 있고 최근에 단양군도 의료원 설립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충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의료원과 건대 충주병원이 있고 원주는 의료원과 기독교병원이 있습니다.
제천만큼 의료, 공공의료 사각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천이 경북, 북부, 강원 남부의 거점. 그래서 제천에 국가헬링센터가 유치되면 제천 시민뿐만이 아니고 충주 시민도 값싼 공공의료성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강원 남부권, 영월, 평창, 정선, 경북 북부권, 영주, 봉화, 안동, 풍기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 뭐 이것이 제가 머릿속에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꾸준하게 관련 기관, 관련 상임위, 관련 저희 당의 정책위원회하고 꾸준히 질의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헬링센터를 유치한 것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저 충북대병원을 충주로 온다는 걸 제가 막을 수 있는 개인적 힘도 없고요. 악담하는 것이 아니고 충주 인구 23만입니다. 전북 인구 31만입니다. 전북 군사에서도 똑같은 전북대도 국립대고 충북대도 국립대입니다. 전북대 병원 분원도 5년 동안 설립이 안 되는 거를 어떻게 충북대 병원을 충주에 설립합니까? 이걸 갖고서 충주시장, 충주국회의원이 충북대 병원장 불러가지고 MOU 맺은 거가 저하고 충북대 총장의 문자 메시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원 푸시에서 가서 MOU 맺은 거에 불과하다. 이걸 갖고서 제가 의혹을 공익적 차원에서 제보했는데 본인이 면피하려고 국감장에서, 신성한 국감장에서, 뭐 여러분 아시죠? 국감장 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피감기관이, 교육문화 관광위도 피감기관이 수백 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북대 병원장과 충북대 총장을 불러놓고 충북대 현안 다른 것도 많은데 자기 면피하려고 지금 충북대 병원 충주분이 안 들으면 서충주 신도에 딱값 떨어지고 관련 주민들이 항의 전화 많이 했겠죠. 그랬더니 거기 와서 충북대 총장 불러놓고 물어보면은 서슬포랑 권력기관 앞에서 제대로 답변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공과 사적 개념을 망각한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신성한 국정감사기관에 개인의 면피성만을 합니까? 뭐 저희 지역국회는 아니기 때문에 또 이거 정쟁의 도구가 아닙니다. 제가 뭐 더불어민주당이고 이종배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심각한 공적 윤리의식의 결여다. 그리고 이렇게 휴문지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충주시에 계시는 주민들은 충북대병원 돈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은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쇼를 맺은 거에 대해서 퍼포먼스 쇼에 대해서 사과하고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저에게도 사과하십시오. 저를 일개 지방자치단체 출마 예정자 정치공세로 치부했는데 상당한 모멸감을 느낍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서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뭐 지금도 충북대병원 군산 분원 침해 여러 가지 관련 기사 나옵니다. 지금 군산시의회하고 지금 벌집을 수주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 분위기 말씀드린 거고 이상입니다. 뭐 다른 거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네. 저기 군산도 그렇고 네. 충청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네. 저희가 식사가 필요한데 지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하는 게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같이 안 되는 네, 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죄송한데요. 똑같은 충북대 병원에서 기체를 승인받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통과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국가 힐링센터는 국가기관입니다. 3,000개가 되는 데를 어떻게 제천시에서 말합니까? 어떻게 충주에서 말합니까? 지금 군산 분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처음에는 타당성 조사로 해서 지역의 압력, 또 군산도 공공의료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전북대 병원 모조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망한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저기 참 출마 예상자분께서 네. 그거에 대한 어떤 플랜을 정확히 갖고 계신가요? 예, 갖고 있습니다. 예. 계획을 발표하신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이것인데. 자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시험 가능성이 한 몇 프로나 된다고? 저는 지금 뭐 또 어찌됐건 간에 또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핵심은 양대 축입니다. 공공의료성 강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공공의료성 서비스를 공평히 누릴 수 있다.
제천 주민들 못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 북부권 주민 못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강원 남부권 주민 못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 설명드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의료보험 재정 건전화의 첫 출발점이 국가힐링센터다. 국가힐링센터를 개원해서 지금 이제 사드가 풀립니다. 중국 관광객 불러올 자신 있습니다. 제가 내일모레 또 중국 출장 갑니다. 제가 운영하는 협회 차원으로 출장 가는데요. 저가 이렇게 국가힐링센터를 한다는 거는 그냥 장인수가 한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 관련 기관에 저희가 건의할 때는 그 이후에 어떤 그런 로드맵에 대해 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천시를 기점으로 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못 누리는 주민이 몇십만 명이고, 그리고 여기가 됐을 때 의료보험 재정이 현재 이렇게 소실되고 있는 부분들이 미리 예방하고 검진해서 이렇게 줄일 수 있고, 덧붙여서 중국 환자든 외국 환자 유치해 왔을 때는 상당한 치료적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정책 토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자. 충북대 병원에서 지금 충북대 병원이 400억의 누적 적자입니다. 가뜩이나 본인 아까도 힘든 병원을 붙잡고서 또 이렇게 기체를 하자 뭐 되지도 않겠습니다. 그런 차원의 접근이 아니고 새로운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부분은 저희의 제천시장 출마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도 정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어제 우리 앞에 계신 제이뉴스통신 최종 기자가 현 시장의 대기업 유치권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기사를 좀 봤습니다. 저 공감합니다. 저도 이 공약 발표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쇼하는 거 아니냐? 또 펑펑 터뜨려놓고 말 바꿔가지고 왜 전임자가 했던 전철을 또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 철저하게 노력합니다. 제가 제천에 상주합니다. 다만 이런 일 때문에 잠깐 서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거 갖고서 제가 제천에 상주하지 않는다. 제천의 용도산만 바라보고서 어떻게 국가힐링센터 유치합니까? 정재 기자님. 제천의 의рем지만 열심히 조개한다고 해서 유치해 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천에 상주합니다. 제천의 주민 등록 온 지 오래됐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중앙당 인맥, 중앙정부 인맥을 통틀어서 당위성과 명분을 갖고 국가힐링센터 꼭 유치하겠습니다. 누굴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이런 큰 아젠다를 실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첨부하겠습니다. 곧 우리 기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만 아까 예. 말씀하신 건데 네네. 제대로 못 들어서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그 기본 재정 중에서 네네. 500만 원의 혈세를 시공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시장가세 농협에 제공했다 이렇게 기고문에 돼 있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거는 왜 그렇게 쓰신 거예요? 네. 아까 거기 제가 제천시에서 받은 행정정보 공개 청구 그대로 오픈했습니다. 복사되어 있을 텐데요. 거기에는 이제 시에서 500만 원을 분리 준 걸로 돼 있으니까 네네. 시 자본으로 준 것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요. 해석을 그렇게 근데 제천시에서 저한테 500만 원을 시에서 준 게 아니고 시에서 받았다 이런 설명을 전혀 드린 것도 없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제가 해석력이 떨어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의혹을 제기했고 시에서 행정정보 공개 청구 원고가 그냥 주관서 500만 원이니까 거기 어떤 주석이나 해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천시에서 500만 원을 제공했다고 그렇게 해석해서 기고를 한 것이지 어떤 악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제가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했다라거나 이런 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예. 유감을 표명했다는 건 사과를 하시는 사과는 아니고요. 사과가 다른 겁니다. 사과라고 하는 건 제가 잘못된 거를 제가 악의적으로 알면서도 제가 했다면 제가 공개 사과를 하고 처벌받아야 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이든 관계기관, 농협과 농민단체 관계자분들께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는 겁니다. 네. 그럼 저거 했을 때
네. 이걸 공개 청구 요청을 했을 때 그 네네. 내용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고내 온 겁니다. 한 여기 장. 보면 여기는 주관사 협찬 제공 내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럼 이건 주관사라는 거는 주관사는 NH 농협 제천시 NH 농협이잖아요. 아니, 저는 그 주관사 협찬 제공 내역을 제천시에서 주관사에다 이렇게 돈을 줬고 나머지 안 줬다. 내용으로 알았다. 네, 그 내용 이해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나 관련 기관 공무원들 담당 부서에 전혀 그런 내용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악의적으로 이걸 물어보면은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건 뭐 공무원을 이름을 거면 그렇고요. 담당 그 행정정보공개청구가 그 10일 제일 늦게 왔어요. 제가 계속 기다리면서 왜 안 오냐. 그 10일 저기가 행정 일수 10일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추석 연휴 기간 통해서 한 20일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2번, 3번 통해서 가장 마지막 날 왔고 마지막 날 받은 다음에 전화했더니 그 내역 외에는 아무것도 그런 금전적인 거래가 있으면 없었다. 그런 내용만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차제에 그렇다면 다 우리가 한번 열어놓고 보자. 그런 말씀 드린 거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뭐 재론합니다만 제가 혹여나 이 네거티브 공설이 비춰질까봐 상당한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 나가 보십시오. 이 추운 겨울날 하루에 돈 5,000원도 폐지 준 할머니들 계시고,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여론을 듣는데 제발 싸우지 마시다, 이런 주문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도 또 제천 시민들은 우리 서민들은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왜 싸우고만 있냐, 이런 부분을 비칠까봐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그것은 공론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네. 이게 지금 공개 요청한 거는 이거 하나만 지금 해갖고 이게 저거 공개 요청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네.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갖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의혹점을. 아니, 의혹점을 제가 요구한 거는요. 지금 제천시 우리 이근규 시장이 취임한 이후로 어떤 그런 시상에 대한 그런 부분과 어떤 상을 받았고 어떤 금전적 내용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달라고. 자, 여기서 그 한 가지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그 외에 우리 임명기 보도팀장도 계신데 환경 대상이죠. 올해 7월 달에 받은 환경 대상은 지금 300만 원이 제공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 시상한 단체한테 제공한 것이 아니고 자연치유도시 제천이란 그런 브랜드를 타 상을 받은 단체가 같이 이렇게 통광고라 그러나요? 중앙일보에 냈죠. 그 광고를. 중앙일보에 내서 제천시에서 300만 원 중앙일보 제공했습니다. 네. 어찌됐거나 금전이 오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 미디어인가요? 주관사? 상을 받고서 나갈 거야? 아니면 주관사? 네, 주관사가 아마 환경 미디어란 그 환경 관련 언론사인데요, 서울에. 은평구 불광동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환경 미디어에서 7월 달에 시상을 하고, 우리가 이런 시상한 단체가 우리 이렇게 시상했습니다. 이런 걸 중앙일보에 게재했어요. 아마 전면 광고일 거라고 좀 판단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제천시에서 300만 원 입금한 겁니다. 중앙일보에. 중앙일보에다 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판단은 이제 자기들 상을 이제 이렇게 대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제천시, 그 다음에 A사, P사 무슨 상 많이 받아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 몇 대 환경 대상을 이렇게 성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일보에 게재했고 중앙일보에 게재된 광고료를 제천시에 300만 원을 입금한 겁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금전적인 부분이 오고 간 거죠. 그건 팩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쉽게 말해서 뭐 저희 해석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환경 미디어한테 줬으면 돈을 주고 상을 받는 건데 환경 미디어에 주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중앙일보에 광고 게재를 의뢰한 것은 환경 미디어 시상 주관 단체거든요.
그렇다면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환경 미디어에 돈을 내야지 왜 제천시에다 돈을 달라 그럽니까? 주민 혈세가 300만 원이 제천시에서 제공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지금 제천시에서 여태까지 받은 상 중에서 돈이 직접적으로 홍보비에서 나간 거는 300만 원 유료하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우리 홍보학사 담당하신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질문 주셨네. 또 받은 상은 김영란법 위반 소재. 네. 김영란법 위반은 어떤 의미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어찌됐건 간에 지금 시상한 장소가 서울에 한 끼당 최소한 7명 이상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시상을 한 우리 이금 시장님이나 대표를 받으셨겠죠. 거기서 전혀 어떠한 금전적인 그런 어드밴티지를 제공하지 않고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그런 김영란법 위반 소지 볼 수가 있다. 어떤 식사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식사를 제공받고 또 상표라든가 이런 것도 또 공짜가 그냥 사실 공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전혀 우리 이금규 시장님의 측근이든 본인의 호주머니에서 단돈 한 푼이 안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렇게 상을 이렇게 많이 받으신 거가 저는 사설 기장으로 감히 규정합니다. 국가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스폰서 프라이스 보는데 이것도 그러면 식사와 함께 상패와 이런 거 받았으면 이것도 저는 김영란법 위반에 소지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돈을 냈다면 이건 뇌물수 소지. 그러면 상을 받던지, 그러니까 협상금을 주고 받던지 안 주고 받던지 지금 다 양쪽으로 다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인수가 어차피 공론화된 마당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가 되면 제가 벌금 받으면 제가 못 나옵니다. 그리고 역으로 우리 이금규 시장이 김영란법 위반이든 뇌물수수는 되게 본인이 못 나오겠죠. 사업 판단하는 거 제가 감히 사업부에 가이드라인을 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자, 이건 주제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천시 현안에 대해서 다녀보시니까 가장 뭐가 제일 지금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글쎄 이렇게 또 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한 말씀만 말씀드릴게요. 말씀 나온 김에 제천시 문화재단 건립의 꼴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제천의 박근혜식 운영이다. 제천의 MB식 운영이다. 이런 말씀드린 것은 박근혜한테는 뭡니까?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정부에서 문화단체를 화이트리스트 만들어서 금전적 혜택을 보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단체는 블랙리스트를 배제하고 정부에서 간섭한 거고 배제한 거거든요. 저는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간단한 부분의 문제 해결이 제천에서 지원할 때 간섭하지 않으면 됩니다. 문화예술단체는 창의적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천에서 문화적인 역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고 간섭 안 하면 됩니다. 자기 사람 심고 자기 선거 때 했던 사람들 심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런 문화재단도 지금 설립도 거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려 모으면 되는데 바로 이것이 박근혜식 운영 아닙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문화인들과 문화단체는 전경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안 맞는 단체는 지원을 끊고 배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박근혜식 운영이고 결국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천도 여러 현재 자치단체 형태가 바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당을
소속된 단체장을 제가 경쟁하고 있고 비방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무수히 많은 제천 시민들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쌍방향 토론입니다. 행정은 내가 먼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에 대해서 꾸준하게 우리 행정 실수에 대한 제천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되물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퍼블릭 서번트가 아니고 퍼블릭 보스의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제천 시민들의 어떠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지 않나. 앞으로 그런 저항들은 저는 더 커지려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제가 제천시장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JTBC의 의림지 이벤트로 나오더라고요. 참 창피한 얘기인데요. 제천 여태껏 방만하게 운영됐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대해서 두 번째 꼭지로 우리 의림지 이벤트가 나오는데요. 의림지 이벤트를 결국 5년 동안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천시장 되면 단방에 해결하겠습니다. 왜 끌고 있습니까? 그 폭포 해체시키고 청계천 교환 마냥 기둥 한 개만 남겨놓고서 후세 분들에게 다시는 이런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병중 울리고요. 의림지 청전들을 정말 우리 시민들의 생태공원, 우리 생태 교육을 하용 장을 만들어버리면 전국의 대한민국 학생들이 줄을 섭니다. 그리고 저는 제천시장이 되더라도 전임 시작했던 좋은 지역들은 다 수용했습니다. 제가 제천시장 했다고 평화로 수용상 철거해야 됩니까? 제가 제천시장 했다고 시민시장실 폐쇄해야 됩니까? 3만의 초록기에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저 코미디라고 봐요. 시민의 푸른길. 제가 길을 높이는 안 했습니다. 뭔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 좋은 것들은 수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수용하지 않고 어떤 그런 일방적인 어떤 쌍방향 소통이 아니고 일방적 독주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도처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저는 제천시장이 되면 정말로 낮은 자세로 문화계 같은 경우도 제 사람을 심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우리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대원칙하에 제천시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천시청이란 성의 한쪽 성곽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요즘에 제가 제천시를 돌아다니면 그래서 감히 농담에서 요즘 그런 말 많이 하는데요. 제가 옛날 사과를 좋아하는데 감만 먹어요. 감이 좋아요. 왠지 감이 와. 그랬는데 네. 하세요. 시민의 서명운동. 네. 10월 20일부터 하신다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은요. 네, 지금 예. 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 저희 더불어민주당 저희 그 제천 단양 지역위원회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때 그 지역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곧 저 지역 당사, 현장 당사 운영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너무 앞장서 나가면 또 지역위원장이 계신데. 네. 그게 아니라 네. 그때 더불어민주당으로 한 게 아니라 혼자 개인 사로 개인 사로 하시면 개인 사로 좀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닌지 그거.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왜 그래 계속 말 바꾸기시고. 아니 말 바꾸는 아니고 잠깐만요. 서명운동을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하신 여기는 그 토론회. 예, 그 토론회를 제가 그때 지금 이제 그 동명초 제가 토론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동명초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위원회에서 계속 모임을 만들고 이번 주도 저희가 또 충북 영동 현관에서 충북 도당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지역의 원로분들도 저한테 말씀하셔서 이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은 당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서명운동은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신명의 서명운동을 맡겠다 그걸 하셨어요. 근데 10월 20일 넘어서 안 하시고 지금 계속 언론을 지금 이제 기자회견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0월 25일날 기고문 해가지고 언론에 이제 이거 하고 본인이 설령 본인께서 시장 공약을 내가 걸고 출마 선언을 하고
10만의 서명운동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안 하시고 계속 언론 플레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정의를 한번 예, 왜? 그 당시 시민과 약속했어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예. 자, 저기 서명운동은요, 지난번에 제가 권성창 사태 쫓고 서명운동에서, 저기 대전고법에 제출했고요. 지금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하겠습니다. 말 바꾸지 안 하고, 우리 또 이렇게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제가 서명운동 내뱉었기 때문에 하는데 조금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정중하게 사과 말씀드리고 곧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동명초 부지에 대해서 대천시에서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 또 구매하는 의견균형관의 또 토론회는 우리 제천 단양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앞으로 토론회를 많이 준비하고 계세요. 후보자간의 토론회든 그래서 거기가 있는데 제가 혼자 나선당은 모양새가 좀 적절치 않다는 당 원로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 합동 토론할 때 그리고 저희가 뭐 이제 존경하는 이우삼 조기원장께서 곧 제천시장 후보든 도의원 시연 후보든 합동 토론회 자리를 만드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거랑 아까 말씀드린 걸 또 번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저희 당의 지역위원회 어떤 일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10만의 서명운동은 정말 정확한 지역이십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서명운동은. 네. 그리고 언론 플레이 하시는가 그러시는데요. 제가 저 같은 어느 후발 주자 정치인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네, 제 입장에서는 저희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 저 이렇게 기자 쏠 때마다 두렵습니다. 제가 뭐 기자회견 책임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우리 기자님들 질문을 이렇게 받아내는 것이 이게 기자회견 끝나면 탈진입니다. 탈진. 네, 그러나 두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정확히 평가해 주십시오. 원래 역할이기 때문에. 네. 10만 서명을 꼭 하겠습니다. 네. 이건 어떻습니까? 네. 이근규 현 시장을 비판하지 말고 네. 좀 보다 더 나은 건설적인 어떤 이 정책 방안을 한번 제시해보는 이런 대화는 없습니까? 제가 이근 시장을 내어뜨고 아닙니다. 그래요. 비판한 것이 아니고 저 오늘도 충북대병원 제천분원을 국가힐링센터로 한다. 예, 마치겠습니다. 전혀 내어뜨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오늘은 저한테 공개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응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또 앞으로 말씀하면 저는 더 포지티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